흔들리지 않는 합격 부동의 1교시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파트 4 부동산 정책론 중에서 마지막 테마죠. 테마 22번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파트 4는 이제 총 6개의 테마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 부동산 정책들에 대해서 교재 50페이지부터 다루고 있습니다. 교재 50페이지에서부터 보면 이제 부동산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이제 굵직굵직한 것들이 있고 그 내용은 뭐고 마지막에 가서는 우리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도입하지 않은 정책들을 구분할 수 있는 문제까지 준비를 하시면 이번 파트는 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지역지구제부터 시작을 해보면요. 우리가 이제 지역지구제는 이제 공법에서 많이 배웁니다. 공법에서 이제 지겹도록 배우시기 때문에 아주 세부적인 내용은 공법에서 다 배우시는데 우리 이제 부동산 학개론에서는 지역지구제가 뭐고 어떤 목적으로 도입이 됐는지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토지 이용 계획에 부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 토지 지역에 대해서 토지와 건축물의 용도를 규제하고 그리고 건축물의 규모, 용적률이라든지 건폐율을 규제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지구제를 왜 도입했느냐? 이것은 이제 부의 외부 효과를 제거하고 감소시키기 위해서 도입됐습니다. 외부 효과는 말 그대로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았지만 주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나를 둘러싼 주변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영향이 외부 환경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좋은 영향은 양의 외부 효과, 좋지 않은 효과는 부의 외부 효과를 이제 뜻하는 거죠. 그래서 좋지 않은 환경에 건축물이 들어오지 않기 위해서 그 토지에 부합하는 지역지구제를 도입해서 그 땅에 어울리는 건물들만 들어오게 할 수 있다. 이것이 지역지구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50페이지에 보면 개발권 양도 제도가 있습니다.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도입이 되지 않은 제도이긴 합니다만 개념을 살펴보면 가령 이제 그래프에서 보시듯이 A 지역이 있고 B 지역이 있는데 A 지역은 지역지구제에서 허용 한계까지 개발을 할 수 있어요. 이 개발권을 쓴다면. 근데 B 지역은 이미 한계를 차서 개발을 못하고 있죠. 그러면 B 지역 입장에서는 이 개발권을 사와서 개발을 하면 좋겠다. 그러면 A 지역 입장에서도 돈을 벌고 B 지역 입장에서도 개발권을 득할 수 있으니까 좋은 썸이 된다. 이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개발권 양도 대조는 개발이 제한된 토지 소유자의 손실을 개발권 양도를 통해서 보전하는 제도다. 이렇게 간단히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토지은행 제도는 이제 50페이지에 나오는데, 요거는 말 그대로 토지를 정부가 사서 비축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정자은행 제도, 무슨 은행 제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로 정자은행처럼 미리 사서 비축을 하는 거다. 그래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원활한 공급과 토지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토지를 미리 확보하여 필요한 시기에 공급하는 제도가 토지은행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정부 자체가 공급자 역할에 직접 플레이어로서 들어오기 때문에 직접 개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지은행 제도를 통해서는 수용하는 것보다 권리 침해가 적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거는 공공토지 비축에 관한 법률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51페이지부터는 이제 표로 다양한 정책들이 나오는데 이제 이것을 섞어서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이 이제 개발이익 환수제도입니다. 말 그대로 개발에서 발생하는 이익이 있으면 환수하겠다. 이런 제도죠. 그러면 어디서 수익이 발생하냐? 개발 사업을 시행했을 때나 토지 이용 계획의 변경 그리고 그 밖에 요인에 따라서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자나 또는 토지 소유자에게 기속되는 토지 가액의 증가분을 개발 이익이라고 한다. 이 문구를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 요 이익에 대해서 어떻게 부과를 하느냐? 개발 부담금 형태로 부과하는데 이걸 누가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세 가지를 묶어서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주거환경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이로서 이제 구분해서 그리고 지문을 섞어서 맞는지 틀리는지를 자주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이제 달동네를 생각하시면 돼요. 달동네. 그럼 핵심 키워드는 뭐다? 도시 저소득 주민이 사는 곳에 어떤 상황이다? 정비 기반 시설이 극히 열악하다. 극히 열악하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이 과도하게 밀집된 지역을 개선하거나 단독 및 다세대 주택이 밀접한 지역, 이 지역에서 정비 기반 시설과 공공이용 시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개선한다. 이것이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사업은 약간 이제 이렇게 구도심 이런 걸 상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구도심은 정비 기반 시설이 열악하다. 열악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열악한 도시다. 그리고 노후 불량주택 건축물이 밀접한 지역, 밀접하다 그랬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개선하거나 상업공업지역 등으로 도시기능 회복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핵심 키워드를 암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재건축은 우리가 이제 아파트를 재건축한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죠. 그래서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정비 기반 시설은 양호하다. 양호하지만 노후됐거나 불량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주로 아파트죠. 그리고 그런 것이 밀집된 지역에서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 이렇게 암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말 그대로 재건축을 해가지고 정상주택 가격 상승분을 초과하여 그런 상승분에 대해서 재건축 부담금으로 이제 부과하는데 누가 하느냐? 국토교통부 장관이 한다. 자,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까 주거환경 개발 이익 환수 제도에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징수를 했고 재건축 초과 이익 환수 제도는 국장이 한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는 말 그대로 매매나 임대차 계약이 있음 계약 체결일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거래가액을 신고해야 된다. 이것도 이제 중개사법이나 공법에서 구체적으로 배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토지거래허가제도는 이제 아주 국장이라든지 시도지사가 아주 지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지역 또는 그러한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5년 이내의 기간을 통해서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받고 거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선매제도와 토지 적성 평가가 있는데 선매제도는 말 그대로 정부가 사적 거래보다 이제 개인들이 사고 파는 것보다 우선해서 이제 그걸 물건을 매수할 수 있는 제도죠. 그리고 토지 적성 평가는 말 그대로 토지의 환경 정비라든지 개발과 보전 경합이 발생했을 때 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뭐를 통해서 토지양의 토지, 토양, 입지, 활용 가능성 등을 적정성 평가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발이 타당하냐 안 하냐 이것을 정부가 컨트롤할 수 있는 제도죠. 자, 끝으로 우리나라에서 도입되지 않은 제도를 정리해보면 개발권 양조제도, 택지 소유 상한제도, 그리고 토지 초과 이익제, 공안지세, 종합토지세 이건 아직 도입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요 5가지 항목은 아니구나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5가지 항목 요약해 드렸고요. 우리 채널에 대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